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요즘 새만금 재생에너지가 온통 나라의 논쟁거리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달았다는 평가에 3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태양광이냐는 반론은 국회에서까지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전북에 온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 원을 유치해 세계 최대 태양광,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로 OECD 국가들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 사업이 국가와 지역 경제 보탬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이며 전국 지자체를 돌아보는 일정 중 첫 번째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비전 선포식 당일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새만금에서 시작하겠다는 개발 계획인데요. 평가는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먼저 찬성 쪽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동력을 하나 더 달았다. 네. 전북의 특혜다. 이런 내용인데 나석훈 국장님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네,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태양광 패널만 까는 부분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구축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그다음에 제조 거점을 육성을 하고 이 시장과 제조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혁신 성장 거점을 이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미리 대비하는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조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이 혁신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R&D 기능이라든가 인증 평가 기능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유치 100개, 그다음에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는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네. 계획까지를 망라한 것 같은데요. 네, 권태용 위원장님, 네. 평소에 새만금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지론을 펴오셨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방향이 어떻게 일치하는 건가요? 어떻게 말은 비슷한데 내용을 또 살펴보면 비슷한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에서 뵈면 정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왜 새만금에 오시면 남북 관계 문 대통령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지 새만금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솔직히 이런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 공약 발표도 그렇고 이번에 재생에너지 문제를 말씀하신 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사실 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의 현황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좀 판단이 먼저 선행되었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 새만금의 저런 어떤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민평당의 정동영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고작 태양광, 사실 이런 식의 비판도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은 향후에 저희 에너지 전환으로 보거나 산업 전환으로 보거나 매우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약속한 게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사의 어떤 경제 위기나 전북의 경제 위기를 전환시킬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 전환의 어떤 그 근거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러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함께 얘기했던 거는 대신에 새만금에 대한 계획도 현실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검토가 돼야 현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향후에 보다 어떤 재정 집중성, 또 효율성, 또 어떤 도민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겠냐. 좀 그런 자세한 강론은 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그 세부 어떤 실천 계획이나 그 환경과 방향에 대해서는 조건. 약간 좀 네네네. 이견이 네, 있으신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사무처장님, 당시 예. 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찬성 성명을 냈었거든요. 뭐 조건부 찬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새만금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도 보존하고 좀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게 무엇인가 고민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해수유통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도 아주 뛰어나지만 이 자연 자원의 잠재량도 큽니다. 바람이나 풍력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현재 정권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새만금 계획 지금 계속 그 뭐 한 30년간 해온 거는 기반 시설 도로 놓고 방조제 쌓고 항만 설치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게 지역 경제에 피와 살이 되는 이런 내용들의 사업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 그 클러스터를 발표한 거는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허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어디에 놓을 건지 아직 계획도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2020년에 2단계 수질 종합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 이제 새만금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이 시기와 사실은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기가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새만금의 지속적인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치 새만금 사업이 뭐 멈춰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저희들처럼 이 해수유통을 통해서 바다도 살고 수산업도 회복을 해서 관광도 하고 산업을 좀 집중해서 개발해서 좀 빨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벤트는 굉장히 풍성했는데 약간 감동이 없어서 양쪽 모두를 좀 만족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 그런 공론의 장을 열었다는데 저희들은 좀 이번에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짚어서 특히 그 새만금 개발 계획이 아예 바꾼 것 아니냐. 사전에 협의나 논의 절차 없이 공론화 절차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방금 권태웅 위원장께서는 그게 너무 좀 과장됐다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새만금 개발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전 새만금 개발 계획대로 뭔가 좀 경제 중심지 또는 원래 그 계획했던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을 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속도전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저는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제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 8,800만 평의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건데 대략 3,100만 평 정도 조성이 됐어요. 한 36%. 원래 계획대로 하면 한 절반 정도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민자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땅 자체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그 악조건, 어려운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땅을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그 땅에 무엇이 들어올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 수익성이 저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민자 유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향후에 8,800만 평 땅을 계속 매립 속도전을 해서 땅을 만드는 게 새만금의 미래를 만드는 일인지 지금 전라북도의 어떤 경제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전라북도에 투자되는 이 새만금 그 예산 이런 부분은 현재 경제 위기에 비추어서 충분히 투자를 하되 오히려 매립 속도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소득과 일자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이런 쪽으로 새만금 개발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 변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변경에 있어서 이번에 재생에너지를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 다만 현실화시키자.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식들을 다 모아가면 굉장히 또 생산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석훈 국장님, 네, 지금 그 야권 쪽에서 좀 주장하는 그 비판을 보면 이게 새만금 개발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만금 개발 계획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 배경은 전라북도의 의견하고 정반대로 네. 9.8%지만 이게 나중에 이쪽으로 개발 가능한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주장이거든요. 네. 전라북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여러 우려와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그 근본적으로 그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개발시켜 나간다는 그 비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그 새만금 개발이 좀 더디다. 그러면은 이 개발을 어떻게 좀 가속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세계적인 재생에너지의 흐름, 재생에너지가 그 빠르게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낙후된 어떤 지역 경제, 그 산업 경제의 현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새만금 이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딘 지역을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한시적으로 20년 후에는 이 부분을 다른 매립을 하고 용지로 당초 목적대로 하고 이 부분을 개발시키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이 뭐 발전을 더디게 하거나 혹은 뭐 새만금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새만금 내업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게 네. 저 말씀은 그러니까 앞뒤 논리가 좀 다르거든요. 예. 아까 이제 글로벌 그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잘 만들어져야 상인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발전 시설들이 있고 또 실제 그 증명할 수 있는 실증 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새만금이 굉장히 광활하고 네. 사실은 언제 20년, 30년, 100년이 가도 다 개발하지 못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지금 현재 9.4% 정도 되죠. 요 정도 면적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년이라고 하는 게 한정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건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거든요. 네. 앞으로 수명이 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태양광이든 풍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력이라든지 뭐 그리고 신재생의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설치해서 뭔가 생산하는 시설이 있어야 저는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안에 이번 기회에 편입을 해서 항구적으로 여기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구하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항구적으로 해야지. 여기 들어와가지고 기업 하려고 하는데 20년 후에는 다 걷어내고 없애버리면 굳이 여기 와서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도인데요. 네. 지금 이 1억 2천만 평 이 중에서 지금 여기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는 이 붉게 칠해진 이 부분을 태양광 수상 태양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지가 약 842만 평쯤 돼요. 그리고 여기를 20년 동안 운영하고 여기를 다 걷어낸 다음에 다시 산업용지와 국제협력용지로서 매립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럼 20년 동안 태양광 패널을 깔아뒀다가 20년 후에 다시 매립을 840만 평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앞으로 뭐 한 30년 후에까지 매립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 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실제 이 계획이 현실 가능하고 다른 새만금의 현실과 충돌하지 않는가를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를 담소로 만들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원래 여기에 있어서 용수 계획은 지금 농업용지는 이 강 하구에 있고 이 상류에 있기 때문에 해수통을 시키더라도 실제 용수를 쓰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생활용수나 산업용수는 새만금 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용담댐이나 다른 데서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전체 담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농지 100%를 했을 때 처음 계획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왜 100% 민물 담소를 3급 담소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려운데. 더더구나 구조적으로 보니까 4조 원 이상 되는 돈을 계속 위에 강들에 쏟아붓고 수질 개선을 하더라도
이 새만금호 자체는 수질 개선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3m 아래는 짠물이고 위에는 민물이어서 이게 위아래가 섞이지 않다 보니까 3m 아래는 산소가 없는 겁니다. 무산소층이에요. 하다 보면 계속 썩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에 2차 수질 종합 개발 계획 끝나고 나면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건데 사업가 수질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제가 볼 때는 확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들을 빨리 내려서 제대로 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해수 유통을 검토를 하고 또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2번으로 되어 있는 321만 평, 이 자리가 현재 갯벌의 원형질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갯벌의 가치를 예전에 정말 대단히 경시하고 지금 새만금 사업을 해왔는데 이 갯벌과 수산업이 사실은 굉장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희생을 최소화할 건 최소화하고 또 그리고 이 조건을 현실화할 건 조건을 현실화해서 정말 제대로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의 어떤 부지 선정에서부터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 적절한 어떤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서로 좀 충돌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무처님, 그러면은 예. 이 설명을 들어보면 예. 전라북도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방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래의 어떤 환경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입지가 하고 있는 수상태양광이 하는 입지는 사실은 이제 수면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특히 국제협력용지 같은 경우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를 매립하는 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설령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멀리 내다본 측면도 있다. 일단 당분간 개발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곳을 수상태양광으로 까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방조제와 가까운 국제 협력용지 수변도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다시 지금 우리가 땅부터 보여주자고 하는 면적인 확대만 가지고 사업을 끌고 오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없고 환경적인 부하만 커지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터닝 포인트로서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을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좀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년 후에는 결국 해수유통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닷물을 들고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조력발전의 최적지일 수 있고요. 그다음 현재 수심이 너무 깊어서 사실은 개발의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제협력용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은 곳도 있지만 갯등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협력용지는 매립 계획을 사실은 저는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하더라도 노출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 자체를 다 개발하기 어렵다. 현재 지금 새만금 그 넓은 곳에서 준공이라고 이름으로 사업이 끝난 곳은 새만금 3단 109에서 909 중에 2개 공구만 10년 만에 준공이 됐고 현재 농업용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농업용지 농생명용지도 현재 아직 준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땅들부터 완벽하게 그 마무리를 지어서 이게 그 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국제협력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수상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매립 계획은 좀 축소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새만금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국장님, 방금 이런 지적을 종합해 보면 이런 그 여론 수렴 과정에 만약 사전에 충분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총리의 답변을 보니까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 절차를 받겠다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서두르야 될 어떤 그런 그 당위성,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었고 그리고 새만금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용역이 추진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그다음에 사업계획 논의 이런 부분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나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지자체와 계속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5,670억 원이라는 사업계획이 반영이 됐었고 그런 부분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세부 사업계획 추진 환경영향 평가 이런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그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처장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그 수질 개선 우려,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질과 관련한 해수유통과 관련한 그 태양광 설치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20년까지 환경부에서 수질 개선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내년에 또 사전 예측 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그 담수화 이런 그 목표는 오랜 그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급 담수화를 시키는 거 현재 새만금 계획이 이제 오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말씀하시고 재생에너지 문제에도 굉장히 오랜 동안 토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문제가 현실에 좀 적당한지 적절한지 맞는지 이런 문제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는 새만금 계획 도민들 많이 찬성했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27년, 8년 동안 수많은 계획들을 했지만 이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계획이 전체 목적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도민들이 그걸 쭉 보다 보니까 도대체 정부나 지자체나 이 정치인들이 이 새만금에 대해서 도대체 도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지 이제 신뢰를 별로 안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 앞으로 거칠 거다. 사실은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도민의 입장에서 원래 이 도민들이 이용하고 도민들이 공유하는 땅이에요. 어느 순간에 도민들 여기 새만금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하고 정치인들하고 일부 전문가들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현실적 우려들에 대해서 공론화는 거칠 거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해온 문제이므로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는 그동안의 어떤 새만금 과정 또 새만금의 현주소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너무 사실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 이런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방금 그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정치권에서 정쟁거리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그 야권 일부 한국당이나 이 의원들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 내용인데 결론은 보니까 원자력 발전하고 이걸 이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보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전에 공론화 절차가 없고 지역의 여론이나 그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칫 새만금이 원자력 발전의 논리에 희생될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까지 들던데 어떻습니까? 이건 기우일까요? 아니요. 그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사실 요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뭐 독자 취재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먼저 냈고요. 그 현재 이러려고 새만금 막았나 도민 분노 요 프레임을 짰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민주평화당이 받아서 북을 울렸고요. 거기에 뭐 바른미래당이 뭐 말상부를 친 꼬리고 뭐 자유한국당까지 이제 그 탈원전 논리 문제점들을 결국 탈원전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만금을 희생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들은 뭐 정말 그 정치 쟁점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회초리를 맞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고 사실 마치 새만금에 27년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까지 갯벌이었는데 갑자기 그 황금 갯벌을 막아서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새만금에 거의 30년간 터덕이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 공사는 7조 원 가량의 예를 들면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이 7조 원의 사업비 보상비 정말 눈꽃받침 준 거 말고는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가져갔거든요. 다 대부분 농촌공사가 현재 30년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항만 놓자, 공항 만들자, 매립을 속도하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정치인들이 계속 그림들을 바꿔가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을 때마다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들 특히 이제 뭐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정말 책임 있는 우리 지역에 책임 있는 세력들이 먼저 새만금에 대해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하려면 새만금 사업에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수질 문제가 있고 매립토 확보 문제가 있고 기업 유치의 속도가 늦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한 연후에
절차가 부족했다거나 그러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정말 아무 일이 없다.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화법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분들이 좀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정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영했던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좀 만나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토론의 장에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끝까지 외면을 했거든요. 나 국장님, 네. 방금 이야기는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는 대기업들의 잔치였다 이 지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번 태양광은 과연 거기에서 자유로울까? 네, 네. 과연 또 역시 그 대기업들을 위한 판만 깔아준 거 아니냐는 이 의견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간 투자를 10조를 대부분 민간 투자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기업 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지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예.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단지를 통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시킴과 아울러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또 중점을 둘 겁니다. 예컨대 지역 제품 우선 구매라든가 지역 기업 우선 참여라든가 지역 인재 우선 채용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익 구조로 나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새만금 개발청과 논의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우려스러운 제 개인적인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지금 군산시에서 그 시민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억을 투자하면 최대 15%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마치 사실처럼 떠다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것도 과한 거 아닐까요? 그 재생에너지 그 3020 그 계획 발표의 내용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좀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 체제다. 이게 정부의 공식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는 유지인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분 참여형 주민 참여 모델이나 채권 투자형, 펀드 투자형 등 이 같은 주민 참여 모델에 대해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특히 알리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 뭐 10% 참여할 경우에는 알리시 가중치 0.1 더하든지 20% 할 때 0.2 더하든지 해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 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이번에 군산시에서 대략 15%의 소득률을 약속하면서 시민 펀드 또 시민 지분 투자를 요청하는데 군산시장이 적극 나서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바탕에는 지금 수상태양광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용지 비용이 따로 더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별도의 이제 인센티브를 더 정부가 적용한다면 적어도 12%에서 15%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냐. 저도 일단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전에 이제 도민 참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뭐 국세 납부율 1% 수준, 인구 대비 3분의 1도 안 되는 국세 납부율 수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지금 겪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결국 10조 원의 어떤 민자 유치를 하는 중에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군산 시민들 그다음에 인근한 새만금의 주민들과 전북 도민들이 여기에 지분 투자하거나 펀드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거기에 좀 예산을 들여서 결국에 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전라북도 도민들이 서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군산시가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은 그 군산시장을 비롯해서 군산시가 이 발표 이전에 청와대 등등과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사실 그렇게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그런 약속들은 아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만금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부지가 그냥 거의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경제 효과가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전주시 시민의 햇빛발전소, 그러니까 부지를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데서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게 한 4%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뭐 많아진 데 보면 보통 6에서 한 7% 정도 잡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너무나 과도한 예를 들면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일정 부분 좀 그 차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12%, 15%까지 간다라는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지만 그거는 결국은 국가 예산이고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이익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는 지금 이 3기가 정도로 하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예를 들면 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매립에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이걸 보고 분노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그 이익은 저는 에너지 전환에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익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뭐 조력발전소 여기가 약 400메가 규모고 60만 인구를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약 1조 5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곳에 돈을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써야지 이걸 면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군산의 해법으로 이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들도 좀 그룹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다를 생계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이고요. 현재도 내측에는 1,000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2천억 정도의 소득 규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아마 저항도 클 거고 상실감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선 에너지를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선 부여해야 되고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에너지 농사를 짓는 농부들처럼 그렇게 좀 약간 차별한 지원책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그 성과를 지금 강조할 때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찬반 논란을 쉽게 이렇게 좁힐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나 제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은 어느 정도 제대로 좀 잡혀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어디에 입지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새만금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과 함께 고민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전 사회적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실은 더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만금의 진로에 관한 사회적인 논쟁이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 해수유통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만금 사업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딱 두 가지만 놓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환경 보존을 해서 후손에게 이 새만금의 미래를 좀 물려줄 의무가 저희들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북 발전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리고 이 재생가능한 에너지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까지 한번 터놓고 진지하게 저는 논의를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관 협치기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요구가 되고요. 또 이게 그 에너지 분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공하려면 일정 정도 규모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사회적 타협이라든지 진지한 대화가 이제부터 시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네. 처장님 말씀하시는 그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론화 과정은 이제부터 충실하게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만금은 환황해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그 기업 유치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이 새만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의 사업도 가속도로 시키고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웅 위원장님. 예, 그 새만금은 사실 도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공유해왔던 삼터입니다. 현재 새만금에서 도민들이 저는 실제적으로 배제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해왔지만 굉장히 많은 불신과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이 새만금에 대한 이 불신과 질문들에 대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선출직 정치인들이 보다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과 답들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어찌 보면 현재 새만금의 어떤 해수 유통 문제 또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을 현실화를 위한 민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시적인 의견 수렴의 어떤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의 의견들이 정확하게 상시적으로 이거 지금 대통령 시행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화호에서나 17년 동안 잘 운영돼 전원 합의제로 잘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도민 의견의 발언, 그다음에 일상적인 수렴 통로가 구조적으로 확보돼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새만금 사업이 결국에 도민들 중심의 어떤 소득과 일자리, 경제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이번 재생에너지 논란이 돼야 된다. 논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논란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 대단히 생산적인 그런 결론들을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저는 낼 수 있다는 것들을 믿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의 찬반 대립을 꼭 불편하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과만을 과장한 밀어붙이기나 대안 없는 반대가 더 위험할 수 있겠죠. 미래의 땅이라는 새만금, 혹시 우리 세대의 개발 조급증으로 환경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살피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